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세무서 그리고 구청 두 가지를 다 등록할 것인가, 세무서만 사업자 등록 낼 것인가, 아니면은 둘 다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서 사업자 등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많이 발부되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즉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2019년 12월 말일까지 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사업자는 이미 상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텐데, 그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에 주택 임대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낼 때까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월세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1000만 원에 2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지난 수년간 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알파벳으로 RHMS,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시스템에 의하면 월세의 99%가 파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죠. 확정일자를 신고하게 되면 그 자료가 RHMS에 자동 입력되고, 둘째로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도 받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죠.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 자료가 RHMS에 입력됨으로써 국세청은 월세 임대사업자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밖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그것은 다음 해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5월 말일부터 7년이 되니까 실제로는 8년 이상의 기간이 됩니다. 또한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이때는 부가지척 기간이 7년이 아니고 5년으로 줄어들죠.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아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적출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 두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 또는 40%가 부과되는데 40%가 부과될 확률이 높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의무를 불이행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가산세가 있고, 두 번째는 각종 감면이나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게 되죠.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내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청 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이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선택사항인데, 이 선택사항인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을 내면은 의무사항이 있고 동시에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의무와 혜택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는, 먼저 의무를 말씀드리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어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찬가지로 렌트홈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관련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확인을 해둬야 할 의무가, 즉 설명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설명 확인을 하려면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 확인한 근거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서명, 즉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무가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의무가 있죠.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100%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또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할 때는 양도세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의무사항을 잘 이행했으면은 5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10년 이상 임대인 경우에는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 2018년 말로 100% 감면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이 100% 감면보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가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70% 공제는 주택의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아닌 보유기간 전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의무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작은 것은 50만 원, 100만 원 사이지만은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최근에는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태료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러한 것을 다 본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판단됐을 때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CPA365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속되는 내용을 들으시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